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 부모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나 또 그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식들에 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 그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파워스쿨 온라인 영재교육센터 파워스쿨이 시작을 해서 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논리왕이나 논리영재들은 어릴 때 어떤 특성을 보였을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성 정말 중요하죠. 이 논리적인 어떤 사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나 아니면은 바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논리는 나 혼자만 주장하는 논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그런 논리 체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벌써 이미 그런 행동들을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드린 아이는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아이가 이효림이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정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이렇게 어제 수업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아주 분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우수한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언뜻 비치는 그런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잘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의 정말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리왕이나 논리영재들은 어릴 때 어떤 특성을 보였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영재교육에서 탐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탐구. 자, 과학 탐구, 무슨 탐구, 탐구 활동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탐구만 해서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탐구한 것을 잘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또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어떤 관계를 찾아낼 때 바로 그게 탐구의 묘미가 있는 것이고 탐구의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냥 탐구만 하는 건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기초적인 단계죠. 우리가 탐구를 해서 그 탐구에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것 같다,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탐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과학적인 탐구도 그렇습니다.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바로 그게 탐구가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 탐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를 통해서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관계를 찾아내서 그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 그러면 이렇게 그 아주 논리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 특성을 보였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순차적 학습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겁니다. 순차적 학습. 순차적이란 말 너무 잘 아시죠? 순차라는 것은 하나 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요,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루는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요, 나중에 도대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런 아이들 보면요, 말을 하는데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도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 보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한 번에 하나씩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 보면요, 자기 주변의 정리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아이들은 아주 주변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합니다. 또 메모를 굉장히 잘해요. 이 논리적인 아이들은 메모.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를 메모를 잘하는 거. 이런 특성 정말 좋죠. 또 한 가지 특성들을 보면은요, 이 순차적인 아이들 보면요, 대개가 보면은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 학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청각으로 하는 거, 듣는 것이죠.
듣는 걸 통해서 학습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쪼개기의 명수다. 쪼개기의 명수. 쪼개기 명수라는 게 뭐냐 아시죠? 큰 덩어리를 쪼개는 것이죠. 자꾸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이라는 말이 바로 것이죠. 분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큰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분류를 하는 것이죠. 분류. 3가지로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더 쪼개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을 쪼개는 훈련, 이게 바로 과학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뭐 분자니 원자니 전자니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것이죠. 쪼개 들어가면 거기에 도대체 본질이 뭐냐,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큰 문제가 있으면 그 큰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뒤 섞여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쪼개내야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든 과학 문제를 풀든 어떤 문제를 풀든 그 큰 문제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쪼개놓으면은 사실 어릴 때 보면요, 이런 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와 저거를 다 분류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이제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지품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 놓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 보면요, 서랍을 딱딱딱딱 잘 정리를 해놔요. 또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다 꼽아서 분류를 해놔요. 어떤 아이들 보면요, 이 포스트잇 같은 걸 잘 붙여놔요. 포스트잇.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언제는 이런 거 해야지, 언제는 이런 거 해야지, 아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놔요.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인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쪼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디테일에 굉장히 강해요. 디테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주 세부적인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도 정말 아주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이죠. 일본 여행을 해보면요, 일본 사람들 보면 정말 디테일에 강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일본 호텔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신경을 많이 써놓은 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손님한테 굉장히 아주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손님들이 굉장히 그 호텔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인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으로는요, 계획적이고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전 준비에 강하다. 계획적이고 딱딱딱 계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린 아이들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잘한다는 거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어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준비, 또 계획, 이런 것이 잘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이들도 보면은 늘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이런 특징, 어릴 때부터 그런 행동들을 보여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엄마가 그런 행동을 놓치지 마시고 잘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런 능력들이 크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덜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충동성이 좀 약하다. 그리고요, 즉흥적이다. 덜 즉흥적이라고 해요. 덜 충동적이고 덜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요, 이 논리적인 아이들, 논리왕, 그 다음에 논리 영재들, 이런 아이들은요, 훨씬 더 덜 즉흥적이고 덜 충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들,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논리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논리적 영재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특성들,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런 행동 특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런 행동 특성들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런 걸 잡아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왕이나 논리영재들은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차적인 학습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쪼개기를 굉장히 잘한다. 큰 덩어리를 잘 쪼개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획적이고 준비를 잘한다.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아이들은 사실은 논리적인 영재들이고요. 정말 이 논리적인 영재들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재들 우리가 잘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들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잘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이런 능력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